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빅데이터 자료 분석에 따르면 관광객들이 익산과 군산에 머무는 시간이 평균 291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은커녕 5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으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시급합니다. 군산시 농산물 홍보탑이 당초 임차한 땅이 아닌 다른 땅에 설치돼 20년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산시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1,300만 원의 임차료가 잘못 지급됐습니다. 더욱이 농산물 홍보탑이 설치돼 있는 땅 주인과 또다시 임차 계약을 맺어야 해 예산 낭비가 불가피한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관광 회복세를 보이는 익산과 군산. 그런데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평균 291분으로 5시간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응책은 뭔지 김수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5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익산시. 지난 한 해 익산 방문객 수는 140만여 명, 군산 방문객 수는 470만여 명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였던 21년에 비해 두 지역 모두 60만여 명 정도 관광객이 증가했습니다. 관광객은 증가했지만 실제 체류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관광공사의 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익산시 관광객 연평균 체류 시간은 287분, 군산시는 295분으로 두 지역 평균 291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전주는 470분, 포항은 496분으로 1.6배나 더 많았습니다. 전문가는 코로나로 관광의 패러다임이 보는 것에서 체험으로 바뀐 만큼 그에 맞는 관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익산의 랜드마크라고 하면 미륵사지가 될 것이고요. 군산의 랜드마크라고 하면 근대 역사 관광지가 되겠죠. 이런 랜드마크 중심의 관광지 개발이 아니라 랜드마크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뿐만 아니라 인프라 개선도 요구됩니다. 익산은 미륵사지 등을 관광명소로 지정했지만 실상 관광객을 유인할 만한 상권이나 카페조차 없는 상황. 그런 기능이 많이 있어. 너무 미륵사지 가면 허하잖아요. 음식점도 없고 카페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일이에요. 체류 관광객을 증가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타 지역 관광객과 함께 지역 주민 관광을 위한 교통 편의 개선입니다. 근데 그것은 익산역까지 오는 것이 강점일 뿐이고 익산역에서 미륵사지나 보석박물관이나 아니면 교도소 촬영장 같은 곳에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교통편이 있어야 존재하거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역과 렌트카 연계 방안이 있습니다. 익산역과 렌트카를 결합해 역에서 내려 익산과 군산, 전주를 관광한 후 다시 익산에 렌트카를 반납하는 방식입니다. 군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산시와 군산시는 시티 투어 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그룹 여행객이나 홀로 온 여행객은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타 지역 방문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즐겨 찾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선 시의 관광과와 교통과 등 유관 부서의 협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저희는 관광진흥과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저희가 수감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 체류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근본적인 관광대책 대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오늘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새만금위원회는 30번째 회의를 열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8배인 8.1제곱킬로미터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현재까지 2차 전지 기업 15개 기업과 4조 8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이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세금 감면 혜택 등이 확대돼 앞으로 투자 유치 활성화가 더욱 기대됩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0일 군산에서 투자진흥지구 선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새만금 내부 지역을 잇는 도로가 오는 2029년까지 구축될 예정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수변도시와 관광, 레저 지역 등을 잇는 연결도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기본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293억 원이며 하반기부터 사업체 선정 등이 진행됩니다. 연결도로는 20.7km의 왕복 6차로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선유도와 장자도 등 고군산 군도에 하수 처리장 건립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섬 지역 하수 처리장 건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수립 용역이 오는 7월 환경부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선유도와 장자도 등 고군산 군도에 공공 하수 처리장 건립을 위한 용역을 내년에 착수해 2025년부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군산 군도 주민들은 그동안 하수 처리장이 없어 개인 정화조를 사용했습니다. 도민 10명 중 2명 이상은 도내 거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해양본부가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760여 명 중 21.4%는 불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로는 낮은 소득 수준이 28.5%로 가장 많고 이어 교육, 의료, 문화 기반 부족, 일자리 부족 순입니다. 특히 불만족 응답자 가운데 53.7%는 다른 시도로 이사갈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모내기는 이달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전체 9만 6천 헥타르 가운데 98% 면적에서 모내기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농업용수 저수율은 현재 52%로 올해 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에서 세일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 시장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미국 지역본부 LA지사 등 식품 유관기관을 방문해 수출 확대를 위한 동향 파악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코트라 실리콘밸리 무역관과 H마트, 풀무원 현지 공장, 실리콘밸리 등을 방문해 푸드테크 기업 동향을 파악하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투자 유치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였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오늘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도정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2차 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탄소 소재를 활용한 방위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산위기에 내몰리는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선 정치권과 협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허전 익산시 부시장이 내년 국가예산 1조 원 시대 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찾아 현안 사업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집중 건의된 사업은 산재 전문병원 건립과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금마 하수관로 정비, AI 융합 지능형 농업생태계 구축 등입니다. 허 부시장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기획재정부 2차 심의에 대응해 주요 사업의 당위성을 알리는 등 설득 작업을 벌였습니다. 군산시 농산물 홍보탑이 당초 임차 계약한 땅이 아닌 다른 땅에 설치돼 20년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산시는 이 같은 사실을 몰랐고 1,300만 원의 임차료가 잘못 지급됐습니다. 특히 군산시의 실수다 보니 잘못 지급된 임차료는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농산물 홍보탑이 설치돼 있는 땅 주인과 임차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해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게 됐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군산시 성산면에 있는 농산물 홍보탑.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한눈에 들어옵니다. 군산시가 지난 2003년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겠다며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임차 계약한 부지가 아닌 인근의 다른 사유지에 들어섰습니다. 당시 군산시는 A업체에 설치 작업을 맡기고선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준공 승인을 내줬습니다. 여기에 부지 임차 계약을 10년 주기로 연장하는 과정에서도 현장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20년간 임차 부지 소유자에게 지급된 임차료는 1,300만 원. 오히려 홍보탑이 무단 점유한 부지 소유자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관리 감독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단 한 번도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10년을 주기로 임차 계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과정에서라도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본
공무원이 없었다는 점은 혈세 낭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군산시는 잘못 지급된 임차료 회수를 위해 법률 자본을 구했지만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임차 계약한 부지 소유자가 아닌 군산시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홍보탑이 잘못 설치된 부지의 소유자와 임차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우에 따라 해당 부지 소유자가 지난 20년간 받지 못한 임차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고 홍보탑 철거 등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지 소유자하고 계약 체결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무려 20년간 엉뚱한 땅에 세워져 운영된 군산시 농산물 홍보탑. 지자체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꼴이 된 데다 예산 이중 낭비까지 이어질 상황이어서 군산시의 행정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밤사이 도내에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내린 장맛비로 정읍과 순창, 고창 등에서 30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정읍 산내면의 한 도로가 무너져 내린 흙에 막혔고 고창군 주택 지하와 정읍 지역 식당 등이 침수됐습니다. 또 순창군에서는 하수구가 역류하고 도로 주변에 심어진 나무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장맛비가 다시 시작될 거라며 피해 예방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교조 측은 지난 3년 동안 전국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17건 가운데 14건을 대기업 한 곳이 독식하는 등 문제가 많아 보인다며 국민신문고에 입찰 담합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도교육청은 2번의 입찰을 진행했지만 단일 업체가 응찰해 조달 계약이 유찰된 만큼 다시 입찰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추진으로 소금 품귀 현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산의 지역 농협이 무상으로 소금을 나눠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군산 옥구농협은 신한 염전소금 20kg 기준 1,700포 분량을 확보했습니다. 이 소금을 27일부터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나눠줬고 확보한 소금은 하루 만에 모두 소진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군산시, 군산해경 등 유관기관들이 진포 해양테마공원에서 자연재해 발생을 대비한 재난안전통신망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진과 해일 발생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도내 14개 시군 중 최초로 진행됐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동시에 경찰과 해경, 소방, 의료기관 등이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대응하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한편 재난안전통신망은 유관기관별 통신망을 일원화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국 단일 무선 통신망을 말합니다. 도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 더 늘어납니다. 도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초등돌봄 전담사 노동시간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1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되던 초등 돌봄교실은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또 돌봄 전담사는 관련 행정 업무를 전담하고 대신에 도교육청은 휴게 시간 30분을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한병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 내역을 보면 익산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 5억 원, 공원 음악분수 제어장치 보수 5억 원, 춘표면 면도 104호 도로 정비 3억 원, 유천 배수펌프장 노후 설비 개선 3억 원,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내부시설 보수 2억 원 등 5개 사업입니다. 특히 신흥공원에 조성되는 익산 디지털 테마파크는 야간 미디어 관광 콘텐츠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도내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억 1,298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가 줄었습니다. 도내 수출 감소는 올 들어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입액도 4억 8,508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2%가 줄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생활정보지에 배우자 구함 광고를 올리고 연락해온 남성들을 성범죄 혐의로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재판을 받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3부는 무고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간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 5명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했습니다. A씨는 합의금을 받아낸 남성에 대해선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국화종자인 백강이 사용료를 받고 베트남에 수출됩니다. 농촌진흥청은 베트남에 국산 국화종자 백강을 7년간 3억 80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백강은 국내 최초의 흰녹병 저항성 흰생 대형 국화로 곰팡이병에 강하고 꽃의 수명도 3에서 4주로 일반 국화보다 2배 가까이 깁니다. 흰색 대형 국화는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에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일본 품종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베트남 화훼 주 생산지인 달랏 등에서 백강 재배를 확대하고 7년 후 약 200헥타르로 규모를 늘릴 계획입니다. 2023 무주 쿨썸머 페스티벌이 7월 15일부터 무주 덕유산 리조트 점핑파크에서 열립니다. 행사는 자연 속에서 즐기는 전자음악을 주제로 음악, 댄스, 체험이 결합하는 EDM 축제로 펼쳐집니다. DJ 무대, 인디 가수와 DJ들이 함께 꾸미는 해피 히피 무대, 스컹크 프로덕션과 비톤 DJ 랩 등이 펼치는 크루 무대로 채워집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 공간과 캠핑 구역, 먹거리 존도 마련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수정입니다. 군산시의회 정례회가 오늘 폐회됐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집행부 주요 업무 보고가 이뤄졌고 군산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개정안 등 17개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또 5분 발언을 통해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의 부실 행정을 지적했고 김경식 의원은 노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카드 발급을 제안했습니다. 김영자 의원은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대책 마련을, 이현화 의원은 효율적인 인구정책 마련을, 설경민 의원은 공단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서동환 의원은 스토리텔링 관광자원 발굴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군산시 출연기관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센터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센터 측은 현 센터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공모를 거친 후 서류 심사와 면접, 임원 후보자 추천 등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센터가 만들어진 이후 학교 급식 등을 통해 연간 188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로컬푸드 직매장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로 황관선 상업혁신과장이 수도사업소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신임 익산소방서 서장으로 김상곤 전북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이 다음 달 3일 부임합니다. 김상곤 서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소방간부 후보생 12기로 입문했습니다. 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장과 전북소방본부 방호예방과 예방지도팀장 등을 지냈습니다. 한편 구창덕 현 익산소방서장은 군산소방서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서수면에 자리한 익수당 약업사가 착한 가게에 동참했습니다. 익수당 약업사는 앞으로 매달 수익의 일부를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후원하게 되며 모인 성금은 서수면 복지 위기가구 지원과 지역복지 특화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일손 부족을 겪는 양파 농가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먹거리 정책과 직원 12명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산면 상곡리 양파 농가를 방문해 양파 수확 및 선별 작업에 동참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저기압이 동반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전해 기온은 22도에서 시작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앞바다에선 잔잔하겠고 먼바다에서는 최대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